직주 근접은 도화현대, 주거 쾌적성은 녹번동이 낫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번째로 보면 우리 집의 미래 가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아마 공통적인 바람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맞춤 옷처럼 내가 맞는 조건에 맞는 집은 어디에 있는지 혼자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어떤 집을 찾고 계실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찾고 계신 집 내용입니다. 현재 강서구 쪽으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둘이 거주할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명동 쪽이라서 마포구 도화현대 79제곱미터와 녹번 레미안 베라힐즈 79제곱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마포는 교통이 좋아 보이고 녹번은 신축급이라서 깨끗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9억 원 선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5년 정도 거주, 차익을 보고 상급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아파트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조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주경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9억 원대 아파트로 보고 계시고요. 마포 도화현대, 녹번 레미안 베라힐즈 후보권에 두고 계시네요. 직장이 있는 명동으로 이동하기 좋은 곳, 5년 정도 거주, 차익 보고 상급지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갖고 계신데요. 자, 맞춤집 찾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두 곳 보셨어요. 도화현대, 녹번, 레미안, 베라힐즈 각각 장단이 좀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마음은 좀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화현대는 워낙에 입지가 좋고 네. 근데 녹번 쪽은 네. 좀 신축이어서 마음이 가고 그쵸. 그래가지고 결정하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입지냐, 뭐 신축이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전문가 입장에서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통화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두 군데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네. 그 두 개 중에서 솔직히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요? 예. 네네. 녹번 쪽은 사실 이제 제 지인이 있는 곳이어서 거기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워낙에 새 거고 해서 좋아서 네. 마음이 갔는데 네. 또 도화현대 입지 면에서도 고민이 되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그 물건 사실 때도 항상 이제 네. 비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또 이제 뭐 가성비, 그죠? 네. 예, 뭐 가성비라던가 요즘 또 새로운 신조어 뭐 가심비, 예,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두 네. 아파트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예, 장단점을. 예, 그래서 더 좋은 거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자, 일단은 그 베라힐스 한번 볼게요. 예, 베라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 라인이죠. 그렇죠? 네. 예, 녹번역에 있고 지금 이제 베라힐스가 여기에 있고 그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뭐 힐스테이트 녹번도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그죠? 네. 예, 여기 지금 맞은편에 지금 응암 2구역이라던가 응암 2구역은 지금 입주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응암 1구역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주하잖아요. 내년에. 그죠? 네. 예, 그래서 주변에 여기 신규 아파트가 많아요, 아주. 그죠? 네. 예, 신규 아파트가 아주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쪽은 이제 북한산에다가 주변에 산이 많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도심과의 접근성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3호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화현대 1차를 한번 보시면요. 자, 네. 여기 지금 이제 공덕 역세권에 가까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공덕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도심에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 그러니까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 노선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왕십리 역세권, 공덕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공덕 역세권, 이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주변에도 이렇게 뭐 도화현대라던가 마포삼성이라던가 아파트로서 주거벨트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도화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이랑 좀 인접을 해 있죠. 네. 예, 이게 또 이제 장점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렸는데,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예, 직주 근접.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것도 도화현대가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은 지금 사실 그 도화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후에 있는 이제 구도심, 그러니까 중구나 종로 쪽, 그다음에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직주 근접성은 도화현대가 훨씬 좋습니다. 도화현대가. 자, 근데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직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네. 두 번째가 인문 환경이에요. 인문 환경. 네. 그러니까 인문 환경은 이제 우리가 학군이라던가, 그죠?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적인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학군들이 더 좋은 지역은 주택 가격이 더 높죠.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예. 자, 근데 인문적인 환경을 또 결정짓는 요인들이 또 이 어떤 게 있냐면 주거 벨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거 벨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은 일반 주택가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뭐 이제 빌라촌으로 이렇게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인문적인 환경은 당연히 아파트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인문적인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서로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아파트로 주거 벨트는 지금 도화동 쪽이 훨씬 더 좋지만 네. 지금 응암동 쪽이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 벨트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거 벨트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인문적인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네. 주거 환경. 근데 주거 환경은 사실 도화현대 같은 경우도 앞에 뭐 경의선 숲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주거 쾌적성은 사실은 북한산의 뒤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년산이 앞에 있는 이 녹번동에 있는 베란시스가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두고 보면 직주 근접은 도화현대, 인문적인 환경은 그 인문적인 환경은 비슷하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주거 쾌적성은 녹번동이 낫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한번 공급량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 줄구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최근에 이 새 아파트하고 올드한 아파트하고 우리 가격 상승률을 보면 최대 5배까지도 나요. 그러니까 네. 새 아파트가 희소해지니까 그러니까 새 네. 아파트 공급이 이제 적어지니까는 당연히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높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녹번동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에 이제 생애 주기가 있어요. 어떤 시장은 성장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성숙이 되고요. 성숙이 됐다가 건축물이 노후되면서 쇠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슬럼화가 이제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는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네. 성장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성장기 시장은 어디가 가깝습니까? 녹번동이죠. 네. 예, 주변이 계속 재개발 지금 응암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조동이나 이런 데들이 계속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기 시장에 가까운 시장은 녹번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입지적인 장점은요, 도화현대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그다음에 네. 또 상급지로 또 갈아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두 군데 둘 다 좋은 지역이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과 네. 예, 그다음에 성장기 시장에 있는 성장기 시장에 있는 녹번 베라이스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네,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용산 재개발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하면은 좀 임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아까 그 도화현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용산생활권이랑 인접을 해 있잖아요. 네네. 네, 용산생활권에 인접을 해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대감이긴 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는 그 주변 지역의 주택가로서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물론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아파트를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역적인 성장기가 지금 더 빠르잖아요. 응암동 쪽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넘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둘 중에 가격 상승 여력을 보면 도화현대도 오를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 있다가 넘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쪽이 더 가격 상승률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네. 두 아파트 중에서는요. 네. 일단 녹번동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추천해드리면요. 또 하나 네. 또 더 헷갈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면.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네. 그 남산타운 아파트 있어요. 약수동에.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신당동에 그 남산타운 아파트 있거든요.
네. 걔가 이제 리모델링 시범 단지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가격대랑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